발가락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셨네요. 굳은 살이냐? 장식으로 달고 다니셨네요. 두 발에 이미 굳은 살이 때문에 그만큼 몸무게를 작은 면적에 체중을 싣게 되므로 늘 피곤하고 또한 한 번씩 띵뛰기라도 하면은 뒤통수 쪽이 울리고 뼈마디마다 소리가 날 정도로 체중을 분산하는데도 발가락에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이렇게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그로 인해서 발 마사지를 쓰시러 다니는 분들이 많다. 발을 만져준다는 것은 그만큼의 무게중심이 좁은 공간에 몰려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손으로 만져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지 어떤 혈자리의 자극으로 어디가 좋아진다고 말하는 부분은 그냥 허상이다. 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침을 놓거나 혈자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과 발 마사지 하는 분들의 몸이 편해 보인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분들의 몸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기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족저근막의 원인이 이거였어? 필자벌도 병말인데 한디는 조기 축구를 매일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6시부터 점심 먹고 이후까지 볼을 찰 정도였다. 어떤 일은 땅바닥에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할 정도의 통증에 주저앉아서 신발끈을 불어 헤치고 주저앉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거뜬해지곤 했다. 이것이 족저근막염인데 그때는 그냥 꽉 끼는 축구화를 신어서 그랬다고 생각했다. 요즘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내려앉아서 발의 안쪽과 발바닥이 땅에 닿아서 통증을 일으키고 그림과 같이 안쪽에 불룩 튀어나와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의 통증을 가져온다. 표시 족저근막염이란 발바닥 근육이 단축된 것으로 병원 한의원에서 딱히 해결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의외로 간단히 해결된다. 그래서 자세를 해서 신모 의사가 필자에게 오고서 며칠 만에 내려앉아 뼈가 닿았다는 곳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전부 다 발바닥에 통증이 덜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무지외반이 원인이 무지외반증이란 대표적으로 하의를 많이 신어서 나오는 대표적인 질병이고 또 할머니부터 어머니 또 딸의 발가락도 휘어지고 또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거나 정확한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잘못된 신발 하의를 많이 신게 되면은 변형되고 이렇게 경우가 되기도 한다. 중심이 잡히지 않는다. 수술할까? 물론 무지외반이 되면은 발등이 아프고 발가락들이 신발이라서 통증 때문에 좋은 신발은 물론 일반 신발도 신지 못하게 된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할까? 며칠 만에 우두 비거리가 30야드 이상 늘었어요. 발의 바깥쪽 근육이 새끼발가락을 지탱하고 세워주는 근육으로 바깥쪽 근육이 단련되면 걸을 때 중심 잡는 것과 서 있을 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서 좌우로 흔들지 않게 기둥 역할을 한다. 좌우로 스윙 시 무게중심은 우리가 걷는 것보다도 몇 배의 힘이 발바닥에 전달되는데 그래서 골프 자세가 변한 것이다. 골프 자세. 그래서 자세가 바르게 되도록 해야 한다. 발이 피곤하다. 해서 자세를 새끼 발가락이 살아야 한다. 새끼 발가락이 살아야 한다. 엄지발가락이 너무 힘이 좋네요. 몸의 중심이 이동할 때 특히 골반의 좌우 방향으로 흔들림을 든든히 잡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새끼발가락이 힘을 든든히 받쳐주어야
그것들은 흔들림이 없고 또 희청되지가 않게 되어진다. 골반에서 방아쇠 수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사라졌어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족저 근막이 약해져서 오는 것처럼 손바닥의 근육이 약해져서 오는 것이고, 손바닥에 방아쇠 수직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천성 이케 운동 제9부에서 천성 이케 운동. 이미 답이 틀린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으라 하면 답이 틀릴 수밖에 없다. 서 있을 때 이케 운동. 이케 치골 부분을 올리고 이케 옆으로 벌리고 자세를 해본다. 그래서 가슴갈비 부분을 천장을 향하게 하고 턱 부분은 가슴 쪽으로 당겨서 뒷부분으로 만진다고 생각하고, 눈은 정면을 거울을 보고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한다. 운동신을 일부러 만들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이나 사람이 만나고 있을 때도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골반은 움직이고 있어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흔들고 있어야 한다. 발가락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서게 되면은 발가락에 힘이 생기고, 누워서 하는 CS 운동, 흔들흔들 동작이 안 되면은 당신은 이미 아픈 사람이다. 흔들흔들 몸을 재정립하자. 흔들흔들 몸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운동 효과, 허리 통증도 사라질 수가 있다. 손은 가지런히 하고 허리만 흔들흔들 모아서 좌우로 반복 돌리게 해서, 자, 천성이 케어 3단 운동은 몸을 가누기 운동. 일어설 정도의 다리에 힘은 있어야 한다. 몸을 가눌 수 있는 허리에 힘이 있어야 한다. 물건을 등 정도의 팔에 힘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삶에서 꼭 해줘야 하는 운동은 앞뒤로 흔드는 밀어 넣기 운동. 손바닥 앞뒤로 생각하고 밀고 당기고 밀어주고 당기고 숨이 차도록 해준다. 흔들다리 운동. 무릎을 살짝 굽혀준다. 위아래로 흔든다고 생각하고 흔들어준다. 무릎이 통증하면 또 자세를 바꿔서 한다. 흔들 팔굽혀 펴기. 벽에 살짝 대고 살짝 대고 순서는 이렇게 해서 다시 푸시업을 한다. 제10부에서 천성골반 걸음은 한 발짝을 걷더라도 바로 예쁘게 걷는 걸음은 통증을 사라지게 하고 덜 피곤하게 한다. 바르게 걸어라. 허리가 천성골반. 자, 자세를 바르게 발꿈치는 선을 따라 왼발 엄지 발가락 11시 1시 방향이다. 발꿈치가 11시 방향, 1시 방향 몸이 중심이 잡혀요. 11시, 12시, 11시, 2시, 시. 자, 4, 3. 땅에 발꿈치가 먼저 닿아야 한다. 땅에 발꿈치가 먼저 닿아야 한다. 아파트 천장이 부서져라 뛰는 위층 아이들. 뛰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만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발가락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되어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굽어드심에 따라서 발바닥 뒤꿈치는 땅에 닿지 않고 떨어지고 발바닥 앞쪽에 체중이 실리게 된다. 그로 인해서 발바닥 안쪽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통증이 원인이 된다. 발바닥 안쪽에 굳은 살이 박히고 이렇게 몸을 반드시 해서 발 마사지나 침을 놓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이야기로는 발꿈치는 생식기에 해당한다고 하시는데, 그분들 몸이 틀어져 있는 것을 보면 생식기보다는 몸이 틀어져서 뒤꿈치가 닿지 않게 보이고 이미 생식의 문제를 넘어 통증의 시대로 갔다고 봐야 한다. 새끼 발가락이 살아야 한다. 새끼 발가락으로 장식으로만 달고 다니면 무지외반의 문제가 된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 두석에 노출된다.
달리기를 할 수가 없다. 족저근막이 생길 것이다. 서적들을 찾아보고 골반에 대해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드는 그런 거리. 오른쪽 발 뒤쪽이 땅에 닿기 시작하면은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밀고 또 밀어줘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있게 운동을 하는 걸음. 자연스럽게 걷는 걸음이다. 인간의 이동 메커니즘이 저 한 발을 지면에서 떼어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다른 발을 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과학자들이 로봇에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엉거주춤하는 자세의 로봇이 되고 마치 종종 다르기를 하는 듯한 뛸걸음할 수밖에 없는 로봇이 되었다. 로봇처럼 로봇이 사람처럼 한쪽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면 무게중심을 분산시켜서 넘어지지 않게 골반이 좌우 움직임으로 다른 발을 떼게 해주어야 하는데 골반 움직임이 없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다. 넘어진다 해서 골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골반을 이야기하면 로봇 이야기를 한 것은 굽어서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파킨슨병 뒤뚱거리고 넘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천천히 걸어야 근육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번호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힘을 실리도록 해야 한다. 팔자 걸음이 좋지 않다. 1등 걸음을 걸어라. 빨리 걸어라. 걷기 운동은 어떻게 걸어야 할까? 전성 골반 걸음의 정리로 걷지 말라고. 자, 어떻게 근육량이 늘어나고 허리의 살과 다리 살이 빠지고 몸의 균형이 잡히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방의 폐활량도 좋아지고 전성 골반 걸음은 모델처럼 예쁘게 걷게 된다. 모델처럼 몸의 균형이 잡히고 넘어지지 않는다. 오래 걷더라도 몸에 무리가 오지 않는다. 일자로 걸어야 한다. 전성 골반 걸음이 든든한 근육을 만들고 힙업을 시킨다. 전성 골반 걸음은 천천히 걷는 걸음의 미학이다. 발바닥과 온몸을 사용한다. 일자 걸음이면서 팔자 걸음이다. 잘못된 팔자 걸음이 되면서 몸에 유연함을 만들어주는 원리다라는 거죠. 11부에서 잘못된 상식이 건강을 해친다. 어떤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교정기구나 보호대가 몸을 망치게 한다. 보정대, 발가락 교정기구도 마찬가지로 발가락 교정기구를 끼우면 몸이 반듯하게 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작 본인의 몸속에서 보정 속옷을 입고 몸에는 쑥등과 부항 자국들이 선명하다. 옆에서 보고 있느라면 반문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만 만병 통치되는 것이 이것처럼 권해주던 분을 부처에서 만나는데 300만 원씩이나 하는 고급 부항을 뜨면은 몸이 바로 펴진다고 하던 그분은 발가락에는 발가락 교정기구를 하고 있고 몸속에는 보정 속옷을 입고 있었다. 부항만으로 몸이 펴진다고 하면서 발가락 교정기구로 몸이 편해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장난 같은 이야기에 넘어가다 보면 그 근육은 점점 힘을 쓰지 못하고 약하게만 될 뿐이다. 보정기구를 갖고 교정기구 발가락에 끼우거나 보정속옷을 입게 되면 몸은 점점 망가질 뿐이다. 네, 교정기구를 끼우면은 발가락 앞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발가락 교정기구 보정속옷 등이 당장이 편해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퇴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발가락 교정기구가 발에 끼우면은 몸의 무게가 분산되면서 일시적으로 편해지지만 잠시 편안함 때문에 발가락 근육들은 약해지고 발가락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어서 발가락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되어진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고 작아지기 때문에 힘을 잃게 되어진다.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를 풀었을 때 근육이 압박돼서 힘을 쓸 수 없고 재활을 해야만 한다. 기부스를 했다가 기부스를 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은 어떤 것이냐? 설탕, 과자, 빵, 음료수, 케이크, 아이스크림, 우유 이런 것들은 먹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운 물 대신에 찬물을 마시자. 찬물을 마시자. 찬물을 마시기는 필자가 강조했고 따뜻한 물을 마셔서 따뜻해진 사람이 없다. 미지근한 물과 찬물을 섞어도 그게 물이다. 손발이 늘 차갑던 물이 찬물이 시작하면서 쉽게 마셔진다. 찬물을 마시고 또 어느 순간에 손이 따뜻해지는 사람도 있다. 디스크나 혈액순환 문제도 물만 잘 마시면 좋아질 수 있다. 정수기 물은 멀리하자. 우리 혈액의 세포는 물을 먹고 산다. 새로운 찬물이 들어가야 소변 보기도 편할 것이다. 찬물이 문제가 아니라 찬물을 못 마시는 몸이 문제이다. 몸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뚜껑이 닫힌 것이다. 몸이 문제가 아니라 뚜껑이 닫힌 것이다. 몸이 따뜻해야 건강하다.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몸이 건강하다. 대사량이 높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소화에 그리고 잠자는 것에 피로함에 해방이 된다. 거죠. 피부가 부드럽게 하는 것도 독소 배출, 독소가 배출되면은 그래서 주름깨 같은 것도 화장, 피부를 덮는 화장이 중요한 것이더라 아니라 몸속이 혈관이 젊어지면 피부 또한 당연히 좋아지고 어린아이의 피부가 될 것이다. 골반으로 계단 오르기를 한다. 어차피 뒤꿈치에서 뒤꿈치가 엉덩이 드는 생각하고 발을 굴려줘서 무릎을 회전시켜 올라가는 과정을 한다. 내려오는 과정 많이 보던 그림 이제 많이 보던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아픈 무릎에 힘이 덜 실리게 해서 쉽고 편하게 계단에서 골반의 움직임이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살짝 의자에 앉는 자세 바르게 앉아야 편안하게 깊숙이 앉으세요. 의자에 앉는 자세. 엉덩이는 의자에 걸치듯이 살짝만, 그리고 무릎은 무릎끼리 붙인다고 생각하고 발은 어깨 너비 정도 벌려줍니다. 어깨 너비 정도로 이렇게 골반 자세를 이렇게 한다. 걸치듯이 자세를 바르게 하자. 그래서 내 몸을 고쳐보자.